10월 5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 택시 기본요금이 연말쯤 현행 3,000원에서 1,000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만의 인상 검토인데 인상폭과 시행 시기는 다음 주 열리는 택시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동 산단 세일전자 화재 참사 책임을 물어 경찰이 해당 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재 감지기를 꺼놨던 경비원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천 중구 남북동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확장 공사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공사 소음 피해도 문제지만 활주로가 개장하면 평생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가 최근 4년 동안 특정 광급 자재 업체에 40억 원대 이익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주시의회는 특혜 의혹이 짙다고 보고 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경기, 강원 3개 시도의회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남북 갈등으로 지난 70년간 불안 속에 살아왔다며 국회는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제산악영화협회 IAMF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표에 인천 출신 프로그래머 최선희 씨가 선임됐습니다. IAMF는 전 세계 23개 산악영화제와 토리노 국립산악박물관이 멤버로 참여 중인 국제단체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금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판 일면 종합면 기사부터 봅니다. 인천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빠르면 올 연말쯤 현행 3,000원에서 1,000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 기사 싣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택시 기본 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약 33% 올리는 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죠. 이 동일 생활권인 인천 역시 1,000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미만 폭에서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10일 택시정책위원회를 열어서 택시 운임 요율 산정 용역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을 벌일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인천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을 얼마 선까지 올릴지,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 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인천 지역에서는 지난 2013년 기본 요금이 3,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5년 만의 일이 됩니다. 다음은 인천판 일면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최근 14명의 사상자를 냈던 인천 남동 산단 세일전자 화재 참사 기억나실 텐데요. 화재 사고의 책임을 물어서 인천지방경찰청이 해당 업체 대표를 비롯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인천경찰청 남동산단 화재사건 수사본부가 어제 최종적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세일전자 대표 60살 A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그리고 또 민간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49살 B씨 등 모두 4명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급자 지시로 화재 감지기를 꺼놔서 당시 이 경보기가 울리지 않도록 했던 이 업체 경비원 57살 C씨를 포함한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21일 오후였죠. 인천 남동 산단에 있는 세일전자 본사 4층에서 화재가 나서 이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이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 중구 남북동 주민들이 이 주거지에서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확장 공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 활주로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건설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제4활주로가 생기게 되면 24시간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평생 이 항공기 소음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판으로 가봅니다. 19면 사회면입니다. 여주시가 최근 4년 동안 이 특정 관내 관급 자재 업체에 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줬다. 이런 의혹이 의회에서 지적됐다는 소식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여주시가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모두 64건, 금액으로 치면 40억 원대 규모의 보안 등과 가로 등 이 LED 조명 관급 자재를 특정 A사에 몰아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주시의회는 특정한 업체에 대한 특혜였다라는 의혹이 짙다라고 보고 집행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 경기, 강원 이렇게 3개 시도 광역의회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윤미 강원도의회 부의장 이렇게 3사람이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성명을 내놨는데요. 이들은 지난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남북 갈등 때문에 이 불안한 삶을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들, 이제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평양 공동 선언으로 이어지는 이 한반도의 여정 속에서 비로소 평화와 번영에 열망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루속히 비준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4면 금요 초대석 인터뷰면 보시겠습니다. 국제산학협회 IAMF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국제산학협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표로 최초로 인천 출신의 프로그래머인 최선희 씨가 선임됐다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자세하게 싣고 있는데요. 국제산학영화협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표로 선임된 이 최선희 씨는 지금 현재 올해 제3회째 맡고 있는 울주 세계 산학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는데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에서 인정받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70년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하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한국예술학교, 조교,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램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천일보 지면을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디지털 시대로 바뀐 지 오래됐죠. 이 편리한 만큼 그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도 뒤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그리고 인격살인이 그 한 예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몰래카메라 방지 그리고 이 단속 법안의 한계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 법무법인 최희선 변호사 모셨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죠? 네, 대검찰청 2017 범죄 분석에 따르면 카메라 이용 범죄는 2007년 564건에서 10년간 무려 10배가 증가하여 16년에는 5,249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전체 10개의 성폭력 범죄 유형 중 가장 급격한 증가세입니다. 인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012년 불과 93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무려 599건에 이르렀습니다. 네, 정말 심각하군요. 그런데 가해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범이 46%로 절반 가까이 되고요. 교사처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화장실에서 공무원이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지난 5월에는 현직 경찰관도 몰카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도 몰래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촬영해온 혐의를 받고 입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몰카 범죄 왜 줄기는커녕 급증하는 걸까요? 기술 발달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봅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이에 더해서 변형 카메라, 즉 안경, 볼펜, 단추 등 타인이 카메라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초소형
고해상도 카메라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기술의 발전이 이 몰래카메라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몰래카메라 이 범죄자에 대해서 현행 법률은 어떻게 다루도록 돼 있습니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람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촬영 자체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함부로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돈을 벌려고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몰카 범죄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되는 것인데요. 지난 9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영리 목적이거나 리벤지 포르노, 즉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고자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자체를 선고할 수 없고 징역형만 가능하도록 하여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앞서 공무원 몰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새 지침에 의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즉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몰카 범죄를 한 번만 저질러도 파면,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처벌이 강화가 됐군요. 그런데 최근 그 몰카 범죄와 관련해서요,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례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최근 TV 리얼리티 프로그램 촬영차 출국한 여성 연예인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가 그 피해자인데요. 촬영물이 다행히도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만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유포 전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네, 유포되기 전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처벌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몰래카메라를 막아야 될 텐데 예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방 요령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에 관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변형 카메라 사전 규제와 무음앱 이용 제한이 그것인데요. 변형 카메라 등록제가 시행되면 구입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유통 이력도 추적됩니다. 무음앱을 다운로드할 때는 동의 없는 촬영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요. 무음 촬영 시에 불빛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자, 그런데 이 몰래카메라의 피해자가 만약에 내가 됐다라고 하면 정말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되지, 어디에 상담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 피해자가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증거 수집, 삭제, 사후 모니터링, 의료비, 법률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특히 여성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긴급전화 1366을 이용한다라면 여러 가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몰카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만이 능사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핵심은 결국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 예방적 기능이 우리 사회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몰카 범죄는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신생 범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절도, 강간, 폭력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평범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공유합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기술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집장촌 여성 지원 관련 이슈에서 성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말씀드렸는데요. 타인의 몸을 디지털로 훔치는 새로운 범죄,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큰 예방은 이 불법적인 촬영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만 다양한 근절 대책과 함께 예방을 통해서 남녀노소 모두 모든 사회 구성원이 불안감이 없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경인법무법인 최희선 변호사와 함께 몰래카메라 실태 그리고 제도적 개선 방안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10월 5일 금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상징 인천. 인천일보와 인천시 제향군인회가 호국보훈 인천 문예동영상 작품 공모전을 엽니다. 참전 보훈수기, 추모헌시, 동영상 UCC를 10월 18일까지 접수해 시상합니다. 문의전화 032-452-0194. 소중한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